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좌파를 싫어하나요? 또는 반대로 이번 총선 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면 그 사람들도 좌파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경기를 일으키죠. 왜 이념관을 들먹거리냐 이런 거. 좌파를 왜 싫어하냐면은 좌파의 기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1789년에 급진적으로 프랑스를 이루던 모든 종교적인 조직과 경찰과 군대를 해산하고 토지와 재산을 나눠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 급진파가 혁명 이후에 의사당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좌측에 앉았기 때문에 좌파가 됐고, 반대로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그리고 종교 조직, 그다음 경찰, 군인 한꺼번에 다 뜯어고치면 우리가 너무 위험해진다. 그 우쪽에 앉아서 우파가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프랑스 안에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프랑스 안에서의 논쟁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 같은 것들을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이전의 개인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무능력하고 인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꾸려서 삼라만상을 다 아는 척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보다도 민간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제한된 정부. 그 다음에 인간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고 우리 양심이 그거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인간이 지킬 만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인간이 순종할 만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인간이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레일로드, 기찻길을 깔아주는 게 법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게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인 거죠. 그걸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좌파를 싫어하는 것도 보수에 서 있기 때문에, 또는 우파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봅시다. 좌파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나라가 잘 됐나요? 급진적인 개혁, 무상물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 모델, 이런 걸 했을 때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계획경제를 해서 모든 농산물들 재배가 안 돼가지고 집단 기아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홀로도모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경제개발을 하겠다. 중앙정부가 명령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모택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약진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철을 녹여서 미국과 영국의 철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쟁기와 삽을 다 녹여서 만들어라.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죠.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농기구가 다 녹여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본성을 강조했죠. 에드먼드 버크는. 근데 인간 본성이 뭡니까? 나한테 이익이 돌아와야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소련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공동의 재산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창의성도 안 나오고 생산성도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폭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좌파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무상벌수, 무상분배,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판매할 수 있는 매매권을 주지 않았어요. 노예권이죠. 그래서 땅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 땅에서,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도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다 바쳐야 되죠. 자발성과 생산성이 안 나요. 망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봅시다. 인간 본성을 무시한 경제 정책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바라봤어요. 투자할 그만해. 투기 그만해. 그래서 대출 제한을 걸었죠. 재산세를 매겼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죠.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내 집을 더 갖겠다라고 하는 투기 열풍이 불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버블이 형성이 되었죠. 다 그런 겁니다. 남미로 가볼까요? 베네수엘라가 계획경제로 성공했습니까? 아르헨티나가 계획경제로 성공했습니까? 브라질이 계획경제로 성공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민간 영역을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갖고 국민들한테 다 복지를 냈죠. 두 번째입니다. 복지를 해서 잘 된 나라가 어딨냐. 스웨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를 낳으면은 남자한테 3달 휴직을 줬어요. 육아휴직. 그러면 출산율이 올랐나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회복지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죽을 때까지 복지를 그 아이를 낳고 전 과정을 다 복지를 해줍니다.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현금 그 출산율 올라가나요? 1.7명대에서 1.26명대로 내려와서 일본이랑 똑같아졌습니다. 인간 본성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해서 잘 된다. 베네수엘라가 복지를 그렇게 퍼줬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를 발랐습니다. 쿠바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인간 본성이 뭐냐면은 남의 돈을 받을 땐 땡큐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근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동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이 필요한데 다 번번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좌파 포퓰리즘을 하면은 그 나라는 보통 거의 부활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하겠다. 1인당 25만 원 나눠주겠다. 돈을 1인당 25만 원 나눠주면은 인플레가 엄청나게 오겠죠. 그죠? 그거 감당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경제 이론에서도 좌파는 이론적인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아시아 대륙에서 남미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왜 계속 떨어지죠? 공무원이 인구 6,500만 명 중에 공무원이 5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법칙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받을 때는 당연한 건데 일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좌파 포퓰리즘적인 돈을 갖다 쓰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정부도 타락하고 국민들도 타락을 하기 때문에 경제 생산성도 떨어지고 국민들도 게으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측면도 말씀드리면은 엄청 오래 걸릴 거니까 혼돈스러우시면은 저희 채널에 역사 강의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좌파를 싫어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 진영에 속해 있는 좌파가 오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 진영에는 속해 있는 좌파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을 했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4050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인 해석을 민주당이 해석하고 있는 역사관과 이게 도킹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현금 살포를 많이 하고 즉각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많이 하는 것에 국민들이 현혹이 됐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선택했다는 게 곧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선택한 게 왜 옳은 것이 아니냐. 그거는 제가 몽테스키웨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할 수 있는데 몽테스키웨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는 한 국가가 망하는 거는 한 독재자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폭압을 일삼는 독재자를 불러낼 수 있는 즉 다수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또한 민주정의, 공화정이 몰락할 수 있다고 내다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몽테스키웨라는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봅시다.